우주 이야기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을 클릭해 주세요. 광합성을 하는 단세포 생물, 주로 식물성 플랑크톤, 예를 들어 규조류, 일부 와편모충류, 클로렐라 등을 잡아먹는 단세포 생물은 주로 별표 원생생물, 프로티스트, 별표에 속하는 다양한 종류의 단세포 포식자들이 있습니다. 아메바, 어미버, 위족, 수도파드이라는 가변적인 구조를 이용해 이동하고 먹이를 감싸서 세포 안으로 끌어들여 소화합니다. 광합성 단세포는 물론 다른 작은 세균이나 유기물 등을 먹습니다. 집신벌레, 페러미시엄. 몸 전체에 나 있는 섬모, 실리어를 이용해 빠르게 움직이고 입수롬을 통해 광합성 단세포나 박테리아 같은 작은 먹이를 빨아들여 식포, 푸드 베큐올에서 소화합니다. 일부 와편모충류, 다이노플레절리츠. 와편모충류 중에는 스스로 광합성을 하는 종도 있지만 다른 단세포 생물을 잡아먹는 포식성 종들도 많습니다. 이들은 편모를 이용해 움직이며 먹이를 찾아 포식합니다. 선모충류, 실리이츠. 집신벌레와 같이 선모를 이용해 움직이며 먹이를 섭취하는 다양한 종류의 단세포 포식자들을 통칭합니다. 일부 편모충류, 플레절레이츠. 편모를 이용해 이동하며 먹이를 포획하는 단세포 생물들입니다. 이 중에는 광합성을 하는 종도 있지만 다른 단세포 생물을 잡아먹는 종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단세포 포식자들은 주로 물속 환경, 민물, 바다에서 서식하며 먹이 사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광합성 단세포, 생산자를 먹음으로써 에너지를 얻고 이들 포식자들은 다시 더 큰 단세포 생물이나 작은 다세포 생물의 먹이가 되기도 합니다. 31억 년 전부터 30억 년 전까지의 지구와 생명 현상은 시생누대, 아어기언 이언 중에서도 중기 시생대 후반에 해당합니다. 이 시기는 지구와 생명의 진화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구 환경. 대륙의 형성. 약 32억 년 전에 최초의 육지 덩어리가 원시 바다에서 출현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도 대륙부리 암석 연구를 통해 신품 크라톤이 약 32억에서 31억 년 전에 바다 위로 솟아올랐다는 증거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시기에 대륙이 형성되었음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도 지구는 여전히 광대한 바다로 덮여있는 물의 세계, 별표에 가까웠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기. 이 시기 지구의 대기에는 산소가 거의 없었습니다. 현재와 같은 산소가 풍부한 대기는 훨씬 나중에 형성됩니다. 당시 대기는 메탄, 암모니아, 수증기 등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각 활동. 지각은 일부 지역에서 두꺼워지고 화강암이 되어 첫 번째 대륙 부분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각은 여전히 활발하게 움직였을 것입니다. 생명 현상. 원핵 생물의 번성. 이 시기에는 주로 별표 원핵 생물, 프로캐리아틱 셀, 별표인 단세포 생물들이 바다에서 번성했습니다. 가장 오래된 생명체의 화석 중 일부는 남아프리카 피트리층의 첫 층에서 발견된 공 모양의 미세한 조류 및 박테리아류의 화석으로 이 화석이 포함된 지층의 연대는 31에서 32억 년 전으로 추정됩니다. 원시 광합성. 32억 년 전에는 별표 아크리타크, 에크러타어치, 별표가 다양하게 분화하고 수적으로 팽창했습니다. 30억 년 전에는 별표 남세균, 사이어노백티리어, 별표이 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세균은 물을 환원제로 사용하여 산소를 부산물로 배출하는 광합성을 하는 최초의 생명체였습니다. 산소 생산의 시작. 남세균의 출현은 지구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들이 만들어낸 산소는 처음에는 바닷속에 녹아있던 철을 산화시켜 철광석을 만들었지만 장기적으로는 대기 중 산소 농도를 증가시키는 별표 산소 대량 급증 사건, 그레이트 악서저네이션 이벤트, 별표로 이어지는 첫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31억 년 전부터 30억 년 전까지는 아직 대기 중 산소 농도가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습니다. 요약하자면 31억 년 전부터 30억 년 전까지의 지구는 점차 육지가 형성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광활한 바다로 덮여 있었고 대기에는 산소가 부족했습니다. 생명 현상으로는 원핵 생물들이 번성하며 특히 남세균의 등장으로 산소 발생 광합성이 시작되어 미래 지구의 생태계를 바꿀 중요한 변화의 씨앗이 뿌려지던 시기였습니다. 30억 년 전부터 29억 년 전까지의 지구는 여전히 별표 시생무대, 아오키언 이온, 별표에 해당하며 이 시기에도 지구와 생명은 중요한 진화를 겪었습니다. 지구 환경 대륙 형성 지속 이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대륙의 형성이 계속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 현재와 같은 거대한 대륙은 아니었으며 작은 대륙 조각들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구는 여전히 물의 세계에 가까웠습니다. 대기 중에는 여전히 산소가 매우 희박했습니다. 초기 대기는 메탄, 암모니아, 수증기, 이산화탄소 등이 주를 이루었으며 이는 원시 미생물의 활동과 화산 활동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지각 활동은 활발하여 화산 분출이 잦았고 이는 대기 성분에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이러한 지질학적 활동은 생명체의 진화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생명 현상 남세균의 번성 및 광합성 확장 30억 년 전부터 29억 년 전은 별표 남세균, 사이어노백테리어, 별표2 더욱 활발하게 활동하며 산소를 생산하는 광합성을 확장하던 시기입니다. 닐은 스트로마톨라이트, 스트로메털라이트와 같은 구조를 형성하며 해양에 번성했습니다. 산소 농도 증가의 시작, 남세균의 광합성 활동으로 인해 해수 중 산소 농도가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산소는 바닷속에 녹아있던 철분과 결합하여 별표 호상철 광층, 밴디드 아이언 포어메이션, BIF, 별표이라는 독특한 퇴적암을 형성했습니다. 이 호상철 광층은 고대 지구에 산소가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이며 이 시기에 대기 중으로 산소가 대량으로 방출되기 시작했음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대기 중 산소 농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별표 대산소화 현상, 그레이트 악서저네이션 이벤트, GOE, 별표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생명체 다양성의 확장, 일부 연구에 따르면 약 33억에서 28억 년 전 사이에 모든 생명체의 집단 게놈이 광범위하게 확장되었으며 현존하는 모든 유전자의 약 27%가 이 기간에 등장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원시 생명체들이 햇빛으로부터 에너지를 얻는 보다 효율적인 방법, 즉 별표 전자전달, 일렉트란 트랜스포어트, 별표과 같은 생화학적 과정이 출현하면서 생물권이 더 크고 복잡한 미생물 생태계를 포용할 수 있게 되었음을 시사합니다. 단세포 생물의 전성기, 이 시기에도 지구상의 생명체는 대부분 단세포 원핵 생물이었습니다. 복잡한 다세포 생물이나 진핵 생물은 아직 출현하지 않았습니다. 요약하자면 30억 년 전부터 29억 년 전까지의 지구는 산소가 희박한 대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남세균의 활발한 광합성 활동으로 바닷속에 산소가 축적되어 호상철 광층이 형성되던 시기였습니다. 생명체는 주로 단세포 원핵 생물이었지만 에너지 획득 방식의 진화와 함께 생물권의 다양성이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29억 년 전부터 28억 년 전까지의 지구는 여전히 시생무대, 아오키언 이온, 중기에서 후기로 넘어가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도 지구와 생명은 점진적인 변화를 겪었습니다. 지구 환경 대륙 형성 및 성장, 작은 대륙 조각들이 충돌하고 합쳐지면서 점차적으로 더 큰 대륙 덩어리들이 형성되기 시작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대륙 분포는 아니었으며 지각은 여전히 활발하게 움직였을 것입니다. 대기 중에는 여전히 산소가 매우 희박했습니다. 메탄, 암모니아, 이산화탄소, 수증기 등이 주를 이루는 환원성 대기였습니다. 광합성 생명체들이 산소를 생산하고 있었지만
이 산소는 대부분 바다에 녹아있는 철분과 반응하여 호상철광층, 밴디드 아이언 포어메이션, BIF를 형성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대기 중 산소 농도는 급격히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해양은 미생물 생태계의 주 서식지였으며 남세균의 광합성 활동으로 인해 해수 중 산소 농도가 이전보다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달의 화산 활동. 흥미로운 사실은 약 28억 년 전까지 달의 뒷면에서도 화산 활동이 지속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지구와 달의 진화 과정에 대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생명 현상. 남세균의 지속적인 번성, 산소 발생 광합성을 하는 별표 남세균, 사이어노백티리어, 별표는 이 시기에도 해양에서 광범위하게 번성하며 스트로마톨라이트와 같은 생물학적 구조를 형성했습니다. 이들의 광합성 활동은 지구 환경 변화의 가장 중요한 동력이었습니다. 질소 고정 능력의 진화. 일부 연구에서는 약 27억 5천만 년에서 32억 년 된 암석 샘플 분석을 통해 초기 지구 생명체가 대기 중의 질소를 고정, 즉 생명체가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하는 능력을 가졌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당시에도 상당히 대규모의 다양한 생명권이 존재했으며 질소 부족이 생명체의 성장을 제한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질소 고정 능력은 단백질과 핵산의 합성에 필수적이므로 생명체의 진화와 번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원핵 생물의 전성기. 이 시기에도 지구상의 생명체는 거의 전적으로 단세포 원핵 생물이었습니다. 진핵 생물은 아직 출현하지 않았으며 복잡한 다세포 생물은 훨씬 나중에 등장합니다. 생명체 다양성의 점진적 증가, 비록 형태적으로는 단순했지만 생화학적 다양성은 꾸준히 증가하여 다양한 환경에서 적응하고 번성할 수 있는 원핵 생물들이 진화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약하자면 29억 년 전부터 28억 년 전까지의 지구는 대륙이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산소가 희박한 대기를 가진 물의 행성이었습니다. 생명 현상에서는 남세균이 활발히 광합성하며 산소를 생산하고 있었고 초기 생명체가 질소 고정과 같은 중요한 생화학적 능력을 갖추면서 생물권의 규모와 다양성이 꾸준히 확대되던 시기였습니다. 우주 이야기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을 클릭해 주세요.